마라톤하고 인생의 공통점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뭔 생뚱맞게 마라톤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이제 교토에 가가지고 마라톤을 뛰고 왔습니다. 제가 뭐 마라톤을 즐겨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마라톤을 해보자 정도였는데,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프 정도를 한번 뛰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풀코스를 뛰어야지 라는 약간 오만한 생각으로 신청도 하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하프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러닝 전문가도 아닙니다. 러닝 전문가도 아니고 잘 뛰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작년 5월부터 이제 뭐 시작한 러닝 초보자입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살면서 이제 10km 마라톤만 뛰어봤어요. 10km. 그리고 최근 2개월은 바빠서 이제 뭐 훈련이라고 할 것도 못해서 풀코스는 무리다. 하프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21.1km를 뛰었는데, 이게 뛰다 보니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2시간 넘게 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느꼈던, 달리기와 인생이 참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이제 풀코스를 뛰고 뭐 러너이신 분들은 뭐 했다고 네가 뭐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걸 어떡합니까?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지만 마라톤과 인생의 공통점이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뛰면서 느낀 게,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막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란 하나의 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대회에 거의 한 3만 명이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토 시내를 이제 통제를 하고 막 사람들이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뛰면서 보니까 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의 라인을 이제 수만 명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뒤통수를 보면서 쭉 뛰어가거든요. 근데 쭉 뛰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결국에 이 사람들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뭐 풀코스를 뛸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뛸 건지, 몇 시간 안에 들어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방향으로 가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이 방향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는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멀리 가냐, 이게 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빨리 가냐가 있겠죠. 방향이 다양하면 그 빨리 가고 멀리 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만, 방향이 같으면 멀리 가거나 빨리 가거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라톤이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훈련도 많이 못하고 해서 풀코스는 불가능하고 하프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훈련도 안 하고 경험도 안 하고 운도 안 따라주면 목표 달성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인생이 참 비슷한 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다시 도전, 아니면 아예 어차피 인생은 운이니까 뭐 열심히 해도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과연 운만으로 이게 될까요? 훈련도 안 하고 뭐 아무런 이론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풀코스를 뛰거나 이런 분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훈련도 하고, 경험도 많이 쌓되, 운까지 따라줘야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게 훈련도 해보고 막 하는데, 하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이게 열심히 뛰어도 잘 안 늘어나. 뭔가 좀 개선이 잘 안 됩니다. 개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좀 오늘 좀 날씨도 추운데 좀 그만 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원래는 한 5km, 7km 뛰려다가 한 4km에서 멈추고 뭐 이런 날도 있었어요. 날씨가 좀 추우니까. 그러면 뭔가 훈련하고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되게 귀찮고 힘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더 큰 건 뭐냐면, 남들은 막 뛰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남들은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막 훈련하고 있는 게 되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자,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급해지는 게 되게 강한 사람들. 자, 제가 이제 이 달리기를 딱 처음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3만 명이 막 간다고. 제가 당연히 후발주자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기록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럼 제 앞에 거의 한 2만 8천 명이 막 뛰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멀리 가고 빨리 갈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먼저 갔지만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먼저 갔지만 빨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제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J그룹에서 뛰었는데, 저보다 더 훨씬 더 앞에 알파벳인 사람들이 계속 저보다 이제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를 중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는 짧은 찰나의 순간인 거지, 길게 놓고 보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표 달성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야, 한 월 500만 원 정도만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뭐하러 일을 하냐? 은퇴하고 그냥 놀면서 월 500만 원 떼가지고 생활비 쓰고 조금 저축하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놀고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될 때는 저것만 되면 그래, 나는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게 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음 목표가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에 러닝을 하는데 한 3km 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옛날 잘 생각해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뭐 3km 뛰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은 뭐 1500m, 뭐 1600m 뭐 이렇게 뛰었었던 것 같아요. 한 1000 몇백 미터 뛰면서 오래 달리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km라는 것도 절대 작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이거 뛰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헉헉대면서 뛰다가 포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나? 내가 이렇게 체력이 약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던 게 저도 얼마 전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목표가 늘어나요. 한 3km가 이제 잘 되니까 한 5km를 뛰고 싶은 거야, 왠지. 5, 10, 15, 20 뭐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5km를 안 쉬고 뛰면 좋겠다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돼. 그래가지고 야, 이제 5km 했으니까 이제 10km 한번 뛰어봐야 되나 해서 10km를 또 목표로 막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도 등록하고 해서 10km를 또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km 뛰니까 1시간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10km를 막 또 열심히 또 뛰면 조금씩 사람이 더 빨라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예전에는 한 5km 뛰면 막 다리에 부상이 오고 막 그랬거든요. 막 쩔뚝대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10km 정도 뛰어가지고는 사실 뭐 부상이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프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프가 21.1km거든요. 이걸 한 2시간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냐, 그래봐야 뭐 다 똑같은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왜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사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길게 보면은 사실 다 부질없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 같은 거는 다 자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또 내려놓으면은 또 편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려놓고 사는 것도 인생이고 달리는 것도 인생이죠. 사실 뭐 마라톤 누가 강제로 뛰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수만 명이 뛰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선택의 하나인 것 뿐이다. 다만 목표라는 건 달성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목표가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프를 뛰어야 되니까 10km를 뛸 때보다는 좀 더 느리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를 좀 낮췄어요. 처음부터 느리게 뛰어가지고 이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데 너무 느린 거야. 처음 뛰니까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뛰는 느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라는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5km 정도를 뛰었는데 나 왜 이렇게 컨디션 왜 이렇게 좋냐 오늘? 약간 이런 느낌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닐까?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뭘 했냐면 막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막 달리면서 막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는 막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들고 사진 찍고 막 동영상도 찍고 막 그러면서 야, 뭐 달릴만 한데?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오만한 생각을 했었죠. 자, 근데 10km를 뛰었어요. 제가 10km를 뛴 게 제일 많이 뛴 거거든요. 근데 10km를 뛰었는데도 안 힘든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나 오늘 컨디션 진짜 좋다. 하프가 아니라 이제 한 30km 달려야 되나 오늘? 뭐 이런 느낌까지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만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관광지니까, 교토니까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막 동영상 막 찍으면서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도 찍어주고 지나가면서 야, 여기는 뭐 사원이 되게 오래됐네. 막 이런 여유를 막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 딱 느꼈어요. 준비한 만큼 간다. 제가 11km를 뛴 게 최장거리였거든요. 근데 11km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힘들기 시작하더니 나중 돼서는 완전히 그냥 지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페이스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요, 그거보다 훨씬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뭔가 내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무리하게
달린다거나 하면은 가고 싶었던 것도 못 간다는 거죠. 도달하고 싶었던 목표도 못 간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가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이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참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프를 뛰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인데 15km 정도부터 급격하게 힘든 구간이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4km까지 뛰는데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지치긴 해. 근데 할만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도 뛰고 다들 뛰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좀 그 업돼 있는 기분이 있는 거죠. 뭐 아드레날린도 막 오겠죠. 그러니까 나 원래 10km 뛰면 되게 힘들어야 되는데 안 힘들고 계속 가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15km 이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 원래는 왼쪽만 아팠는데 갑자기 오른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두 개가 너무 아픈 거야. 무릎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다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뛰는데 뭐 제가 무게중심을 좀 잘못 잡았는지 갑자기 오른쪽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무릎 두 개 다 아프지 오른쪽 발바닥 아프지. 근데 이게 17km 정도 되니까 이제 극심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막 강하게 받습니다. 야, 이걸로 내가 앞으로 3km 더 남았는데 한 4km가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갑자기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 2km 정도 뛰면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련이 온다고?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또 한 번의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인생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인생도 보통 잘 된다고 생각할 때 항상 뭔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시련이 갑자기 오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시련은 그냥 오기로 되어 있는 거였죠. 근데 내가 그 시련이 있다는 거를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달리면 무릎은 아프고 발도 아플 수도 있는 것인데 너 컨디션 너무 좋은데? 라고 간과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인생도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가 어찌 보면 가장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가장 조심을 안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먼저 이 길을 가본 사람들만 아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경청하고 대비를 잘 해야 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뭘 하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 아빠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이제 좀. 라고 얘기하다가 본인이 이제 한 40대쯤 되면은 제가 너무 겁이 없었죠? 네, 죄송합니다, 엄마. 이러면서 제가 착각했다라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서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 그래서 뭔가 이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돼요.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안 들려. 그때는 부모님 세대 뭐 더 나이 많은 세대가 말을 하면은 뭔 소린지 난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뭔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맞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날씨가 되게 추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바람막이를 이제 입고 뛰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핸드폰이 이제 그 폴드예요. 폴드이기 때문에 무겁죠. 그래서 이제 폴드를 이제 바람막이 주머니에 넣고 바람막이를 입고 뛰는데 사람들이 막 다 벗는 거예요. 반팔을 막 입고 뛰는 거야. 근데 너무 추워. 뛰기 전에 막 그 바람막이를 입고 있어도 추웠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조금 뛰기 시작하니까 이 바람막이를 막 버리고 싶더라고. 핸드폰도 막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 너무 무거워. 이 100g, 200g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통스러운 막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팔 입고 뛰세요 라고 할 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차라리 핸드폰을 안 들고 뛰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수백 번 했어요. 자, 5번째.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다. 라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막 했잖아요. 15km부터 20km 사이에 사진이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13, 14까지는 막 사진도 찍고 막 관광지구나 하면서 막 이러고 다녔는데 15에서 20 사이가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 걸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릎 두 개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오른발도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냥 뛰는 거야. 그냥 뛰는데 이게 줄지가 않아. 계속 가야 돼. 아직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워치는 차고 있었습니다. 워치도 들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들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지. 자, 19km 정도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러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사실 뭐 이게 뭐 하프를 뛰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여기서 쉰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너무 편한데 굳이 내가 지금 무릎 아작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고 있긴 한데 막 발바닥도 아파 죽겠는데 굳이 여기서 2km 더 뛰면 뭐 대단한가? 그냥 여기서 19km 떠도 나는 기록이 베스트인데?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재밌는 걸 하나 느꼈는데 한국은 조금 덜하다고 하지 뭐 외국은 특히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다들 이제 좀 큰 대회들 이런 데들은 시민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막 다 응원하는데 뭐 화이트 막 해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난 몰랐어. 그게 뭐 이렇게 응원이 잘 안 돼. 딱히 뭐 왜 나한테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지? 굳이?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왜냐면 나는 그냥 너무 편하게 뛰고 있으니까. 뛰다 보니까 이제 힘들 때가 옵니다. 막 미칠 것 같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응원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막 하이파이브 한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치려고 이제 가는 거야. 그거라도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뛰지만 옆에 사람들도 뛰고. 그러니까 서로 뭐 묵묵히 뭐 숨만 쉬고 있지만 사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는 거는 나도 싫어. 이 사람도 뛰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까지 막 있으면서 이 남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남이 나를 응원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인생에서 되게 비슷한 경험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도 길게 놓고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문제고 남 탓을 하고 결국에 다 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해요. 나는 잘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요. 대부분 남들은 나를 도와주고요. 남들은 나한테 뭘 해주는데 내가 문제죠. 내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거나 내가 노력을 안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하고 남 탓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거기서 무릎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팠던 거는 제가 등록을 했던 시점 이후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했으면 제가 덜 힘들었겠죠. 그리고 저도 기록이 더 좋거나 더 많이 뛰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한 것도 내가 잘못을 한 것이고 내가 중간에 조금 여유 부렸던 것도 내가 자만을 한 것이고 내가 뭐 핸드폰 들고 막 바람막이 입고 뛴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죠. 남들은 저한테 조언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다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과 내 마음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포기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운동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나를 포기시켜요. 그냥 하지 마. 그만해. 너 그런 거 해봐야 의미 없어. 야, 그런 거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냐? 어차피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뭐하러 해? 야,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취업도 안 된다니까? 야, 그리고 너 그런 거 하지 마. 선배들이 어차피 취업 안 되고 다 저러고 있잖아. 야, 취업하면 뭐 할 건데? 집도 못 사. 무슨 의미가 있어? 야, 결혼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애 왜 낳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내가 나를 계속 포기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이 말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6번째,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느린 거는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하더라. 저는 이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사진 찍은 게 21km입니다. 이게 언제 오나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0km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이 1km가 꽤 길어가지고 금방 안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1km 뛰었다가 2km가 오는 건 금방이거든요. 근데 20km 뛰고 21km가 오는 건 대단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21.1km를 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m만 더 가면 뭐 제 나름의 목표였던 하프를 달성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 이 앞뒤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들도 막 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빨리 갈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해요. 그리고 막 열심히 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도가 막 납니다. 다시 또 이제 속도를 좀 페이스를 늦추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빨라지면서 남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몸이 고통을 받고 힘들고 막 이런 약간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 남과 경쟁하고 있다는 마음은 진작에 없어지고요.
뭐 속도가 얼마고 이런 거는 아무 생각도 없어. 나는 21.1km 하프 그 반환점까지 달린다. 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건데 저기까지는 갈 거야. 그래서 하니까 결국에 되더라는 거죠. 그냥 느리게라도 간다는 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루어지는 게 어찌 보면 이 마라톤과 인생에 또 같은 게 아닐까. 중간에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기록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더 느리게 달리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프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저보다 느리게 뛰는 분들이 거기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좀 약간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는 비록 이 나보다 뒤에 오던 사람들보다 조금은 빨랐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국에 준비가 덜 돼서 이 중간에서 멈춘다. 그렇지만 나보다 조금 더 느린 사람들은 아마 뭐 전략일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멀리 가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이게 하프에서 멈춘 내가 과연 성공한 것인가? 나보다 느리지만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누가 이긴 걸까? 나보다 지금 더 멀리 가는 키가 되게 조그마신 할머니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달렸는데 전 하프에서 멈추고 그분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나를 이겼다라고 생각이 잠깐 들다가 그 다음에 야, 이거 경쟁 자체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를 내가 이겨서 뭔 상관인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반대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진 것도 아닌데 나는 내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나도 이긴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긴 것이 아닌가. 그게 결국에 인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하프웨이 포인트라는 데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시간 28분 38초였거든요. 2시간 28분 38초 동안 어쨌든 21.1km를 달린 거죠. 나의 목표를 이뤘고 나는 성공을 한 것이다. 저는 그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거는 없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더라. 제가 이 속으로 생각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걷지 않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제가 10km밖에 안 뛰어본 사람이지만 21.1km니까 제가 뛰어본 것보다 2배를 뛰어야 되는데 2배를 뛰면 분명히 걸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훈련을 많이 못했으니까. 그러면 걷지는 않아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속으로 뛰었거든요. 다행히도 걷지 않고 뛰었습니다. 다만 엄청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도 뭐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하프도 신청도 해놓은 것들도 더 있지만 언젠가 뭐 풀코스를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뭐 그 목표한 거를 달성하면 그게 저만의 풀코스 마라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게 결국에 이 달리기 마라톤과 인생이 또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몇 킬로를 못 뛰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못 뛰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 미터 뭐 몇 킬로 뛰고 그냥 바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상했던 대로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앰뷸런스 같은 것들도 있었고 뭐 원래는 내가 몇 시간 안에 들어오기로 마음 먹었는데 못 들어오고 그냥 포기하고 뭐 조금 더 늦어진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도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 그 방향에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얼마나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나는 노력했지만 안 됐다. 그러니까 역시 인생은 역시 운빨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접어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준비를 잘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목표한 걸 이뤄야 되는 건지 요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게 부상 재활이랑 비슷한 거죠. 부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재활을 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어떤 실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생도 재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부상을 아예 안 당하고 쭉 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상이라는 건 알 수 없을 때 오니까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상의 시간이 온다면 인생도 재활을 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또 부상을 완치한다면 나머지 아니면 다음번에 다시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못할 수도 있겠죠.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 포기할 수도 있겠다. 근데 포기해도 뭐 어쩌겠느냐.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는 거지. 대회는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또 오는 것이고 손해를 보면 다음번에 메꾸면 되는 것이고 이 손해를 기반으로 다음번에 더 많이 벌면 되는 것이고 인생에도 실패가 온다면 다음번에는 그 기회를 잡아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결국에 달리기, 마라톤과 인생의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하프 뛰고 너무 썰을 많이 푼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는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